정신적 사랑, 플라토닉 러브. 정신적 사랑, 플라토닉 러브. 흔히 플라토닉 러브를 정신적인 사랑이라 하여 육체적 사랑을 부정하는 개념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이해이다. 오히려 플라톤의 작품 중 향연에서 사랑이란 아름다운 육체에서 시작되어 절대적인 아름다움의 완성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플라토닉 러브는 다만 사랑의 단계를 말할 뿐이다. 육체적인 사랑이 있고 그것보다 더 깊은 정신적 사랑이 또 있다는 의미인 것이다. 플라토닉 러브의 개념이 지금처럼 자리매김한 것은 금욕주의를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중세 시대에 이르러서이다. 그 가치에 따라 순수한 정신적 사랑만을 강조하는 플라토닉 러브는 이상적인 사랑의 형태로 인정되었다. 단테가 한눈에 반하여 9살에 시작한 베아트리체를 향한 사랑은 플라토닉 러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9년 후 어느 날 단테는 길을 지나다가 꿈에 그리던 그녀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서부터 평생 단 2번 마주친 그녀를 구원의 여인, 지상의 천사라 칭송하면서 그 후로 죽을 때까지 영원한 여성으로 그의 마음속에 살아남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오는 사랑은 현실의 베아트리체가 아니고 자신의 상상하는 마음속에서 이상화한 그녀를 사랑한 것이다. 정신적인 사랑과 육체적인 사랑은 이성과 감정의 차이에 있다. 감정은 쾌락을 추구하고 그리하여 육체가 주는 아름다움, 육체와 육체의 황홀한 결합에 자신을 바친다. 이러한 욕망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본능적인 욕망이다. 그러나 이는 인간이 지닌 덕목 중 아주 하위의 욕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성을 통하여 더욱 깊고 높은 차원의 아름다움에 이를 수 있다. 진리에 대한 욕망이 그것이다. 플라톤이 말한 정신적 사랑은 여기에 있다. 육체적 사랑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 사랑에 그치지 않는 혹은 육체적 결합이 없이도 더욱 진정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정신의 영역, 그것을 강조하는 이야기다. 서로 진리와 선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일, 이 세계의 의미를 느끼며 상대의 영혼을 서로 빛나게 해주는 일, 정신의 깊이를 통해 마침내 영혼의 결합에 이르는 사랑이 정신적 사랑이다. 사랑에 대한 재미있는 표현 중에 이런 말이 있다. 사랑은 서로 마주보는 게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서로 마주본다는 건 서로의 육체에 관심을 갖고 서로 접촉하는 것에서 친밀감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마주보는 연인은 서로를 욕망한다. 이에 비하여 같은 곳을 바라본다는 건 같은 이상, 같은 가치관, 같은 길을 걸어간다는 의미이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그리워하고 탐닉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교감을 통하여 같은 이상을 추구하는 관계라는 의미이다. 이것이 결국 플라톤이 이야기한 정신적 사랑이다. 사람은 누구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욕망을 갖는데 이것이 사랑이다. 플라톤은 사랑의 가장 아래가 육체적 사랑이며 그 위에 정신적 사랑이 있으며 그 위에 암즉 진리를 통하여 예술이나 정의 사회를 추구하는 사랑이 있고 선을 제일 위에 두었다. 육체적인 즐거움이나 욕망은 이성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집착하게 되고 여유가 없어지며 사랑의 이상에도 달할 수 없다. 마음으로 사랑을 하면서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 이상이 아닌 것처럼 플라토닉 러브의 진정한 의미도 아니다. 육체와 정신을 아우르는 통합된 사랑이 이상이므로 한 가지만으로는 모자란 것이다. 플라토닉 러브에서는 육체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며 오히려 주변적인 것이 되고 중심적인 것은 철학적 대화나 글, 예술 등이다. 많은 소설과 수필 등의 작품을 남긴 독일의 작가이자 정신분석학자인 루 살롬의 같은 여자는 사람에 따라 판단은 다를 수 있겠지만 플라토닉 러브의 이상형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의 사상가인 니체, 릴케, 프로이트 등 당대 유럽 최고의 지성인들이 마음을 주었던 그녀는 상대의 지성에 대한 경외심을 통하여 플라토닉한 사랑과 교감을 나누며 이들에게 창조적 영감을 주었던 여인으로 알려져 있다. 육체적인 사랑은 소유에 중점을 두게 되면서 쉽게 시들지만 플라토닉 러브는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오래 유지될 수 있다.